네, 안녕하세요. 17주 일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토론은 트위터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는 찬반, 긍정, 부정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긍정팀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트위터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웹 2.0 시대가 이제 확대되면서 개인들이 이제 정보 생산을 하고 프로슈머로서 이제 소비 활동을 하면서 블로그나 게시판, 팟캐스트, 위키스, 소셜 네트워크 등의 이제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굉장히 활용 빈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 자체가 공유와 개방, 참여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진정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서 트위터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대에 발맞추려면 트위터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다. 또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긍정 측에서 첫 번째 블로그나 웹 2.0 시대로 맞이해서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서 트위터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부정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인 거는 확실한데 그에 비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아직 완전히 고치지 못하고 많은 주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트위터에 대한 안 좋은 점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심각한 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인격 훼손 같은 문제도 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가수 이효리가 이회수 작가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젊은이들한테 선거에 참여하라는 식으로 많은 이제 글을 리트윗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몇몇 네티즌들이 이효리한테 쓰레기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옛날 야구 선수 양준혁은 트위터에다가 이제 양준혁 뇌는 장식품이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르는 효과가 그런 기능이 따로 없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욕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트위터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이전에도 있었듯이 이제 자살하는 경우까지 최악의 경우까지 이제 갈 수 있어서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부정측 입장에서는 역시 가장 먼저 문제가 나오는 인격 훼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사례로 이효리나 양준혁 선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필터 작용 없이 바로 정보가 우리에게 노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긍정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트위터가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실예에서는 어떤 사람의 목숨을 또 살려주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집트에서 어떤 반정부 시위를 도와줬던 거기서 이제 신문 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던 어떤 학생이 이제 그 반정부 시위를 도와줘서 이집트 경찰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바로 경찰서에 가자마자 이제 트위터에다가 자기 체포됐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미국의 자기 친구들이 이제 같은 학우랑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사관에다가 이렇게 바로 알려서 그 사람만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었다고 같이 이렇게 체포됐던 다른 사람들은 못 나왔지만 자기는 바로 나올 수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삶을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구해지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 의견에 보완을 하자면 아까 트위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노출이 굉장히 쉽게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쉽게 노출되고 또 타인한테 알려지기 쉽고 또 소통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의 특징에서 나오는 문제가 그런 음해 세력, 안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트위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트위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안티가 없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연예인에게 안 좋은 발언을 하고 그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게 굳이 뭐 트위터가 생겨서 트위터라는 뭐 매체를 통해서만 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트위터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정치 입장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개인의 정보나 어떤 사생활 노출 자체가 트위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트위터에게만 이렇게 딴지를 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왔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이 부정과 긍정치에서는 어떤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 사람이 산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의견이 부정치가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트위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어떤 일에도 영함이 존재하듯이 트위터에도 단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트위터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SNS의 문제점이라고 공유되고 자기 개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반적인 SNS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SNS를 통하여 유포되는 개인사에 관한 정보들은 서비스의 성격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유사한 방식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조하게 임명할 수 있는 정보들을 넘어서서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 등 다채로운 형태로 내밀한 수준의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누적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게 된다면 해당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진짜 대단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재구성해 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노출된 개인 정보는 원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유출이 심각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정보 그 자체가 다양한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가진 유용한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져 표적 광고 등과 같은 이용자 정보의 2차적 활용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이 자신이 사진 같은 것을 올렸을 때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그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유포가 되게 된다면 사진 생체 인식 기능 같은 정보 발달로 인해서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에서 이름이 명기되지 않은 사진에서조차 해당 인물의 신원을 밝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이 돼서 사용자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범죄까지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트위터라는 어떤 SNS 이런 게 계속 커지면서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될 점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양날의 칼이 있듯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필터링을 해서 올려야 하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자체에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연예인이면 그럴수록 정치인일수록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또 자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저는 이제 트위터에 또 가장 저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저희가 솔직히 트위터를 통해서가 아니면 어떤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하고 이렇게 친구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지만 저희가 팔로우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러므로서 이제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 뭐 나쁜 측으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제 그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은 자기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 뭐 사생활을 보여주고 이런 게 이제 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멀리 있는 사람과 같이 이거 팔로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트위터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럼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사람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런 쪽에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뭐 멀리 있는 사람과 뭐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쌍방향 뭐 매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솔직히 생각하기에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상은 뭐 그 유명인들한테 많은 뭐 팔로워가 있거나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뭐 일일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딱히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뭐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런 확실한 뭐 그런 네, 그렇게 이득이 저는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보태면 우선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단점도 될 수 있는 점이 얼마 전에 기사로 시크릿이라는 가수의 전효성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가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뭐 이런 식의 트위터 글을 올렸어요. 그런 이유를 보니까 매일 그 1년 넘게 전효성 씨에게 이렇게 음란한 얘기에 관한 이렇게 트윗을 매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 이제 학업 조치하겠다,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이런 식의 경고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유명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또 그런 심리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는 것도 트위터의 장점이지만, 하지만 그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뭐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그러니까 올리는 정보도 굉장히 필터링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거를 제한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저는 트위터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필터링을 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전효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유명 인사들이나 뭐 연예인들 트위터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이런 뭐 자신을 홍보하고 또 자신의 입지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의견을 자신과 똑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긍정적으로 자기가 이용하잖아요 트위터를. 그렇게 이용하는 면도 물론 있지만 그걸 부정적인 역할도 자기 그냥 감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사회에서 좀 되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간 소외 현상 같은 게 되게 크게 있잖아요.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되게 거대한 이제 조직화된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소외된 인간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극복하고 그 정보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보를 기꺼이 노출을 해가면서 점점 나하고 이제 친밀감,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면서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인간들이 찾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 위주가 아니라도 트위터가 이제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와는 좀 다르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악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보면 그 트위터 중독됐다고 들어보셨나요? 그 트위터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조사해봤는데 뭐 다들 뭐 트위터 아니라도 다른 거 해보셨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괜히 시간 낭비하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시간 낭비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뭐 어떤 압박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그런 게 또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또 작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시간이 됐네요. 부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고 긍정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상관 의견 다 들어왔습니다. 트위터가 긍정 부정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잘 구조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더 사회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부터는 여기 마치겠습니다.